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김 후보자는 사과도 하고 고성도 질렀습니다. 과거 부적절한 처신을 두곤 인정한다면서 사과했지만 인정할 수 없는 의혹을 두곤 할 말은 하겠다면서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국정 현안이나 정치 쟁점을 두곤 여당의 색을 빼고 국민의 눈높이가 먼저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단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부른 과거 발언과 학창시절 학폭 가해, 또 과태료 체납 이력 등에 대해 사과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수회사를 하던 그 집사람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 의혹으로 제기된 딸과 사위의 라인 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본인은 알지도 못했고 손해만 보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혹만 제기한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나는 그 양반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런데 계속 네 사위니까 특혜를 받았으니까 뭐가 네가 책임을 져라. 그걸 마치 제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야당 의원들의 청문 태도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피해자네요. 현재로서는 이제 같은 라인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그렇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비웃으시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우습다니요. 동료 질문이 우습다니요. 국정 현안과 정치적 쟁점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정치색을 배제한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강성 당원들 눈치 보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적 눈높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 하셔야겠죠. 국민의 삶,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자는 군 복무자 호봉 가산제 확대와 백신 접종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재정 핑계에 대지 않고 틀을 만들어 보겠다며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일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선 라인 펀드 관계자 등 20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청문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경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울산에서 강력한 전파력을 증명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웃 도시 부산과 경남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됐을지 모른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확진자 중 변이 감염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고 머지않아 변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320명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울산. 목욕탕과 콜센터,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283명이 영국 변이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을 넘어 부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전 지역사회에 확산이 있다고 보고요. 점점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 김포 일가족과 서울 강서구 직장 관련 집단 감염 이후 2달여 만에 경기도 부천의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 감염에서 남아공 변이가 또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77명 중 7명에 대해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전부 남아공 변이가 검출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전원이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위중한 남아공 변이의 유입과 차단을 확산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남아공과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2개가 붙어있는 인도 변이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카카오톡이 어젯밤 오류를 일으켜서 2시간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이유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무료 앱이라서 피해 보상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문자를 넣고 전송 버튼을 눌러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PC에서는 아예 로그인도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밤 9시 47분부터 12시 8분까지 2시간 2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카카오톡의 이용자는 3,700만 명, 전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과제 보내야 될 게 있는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카카오페이가 안 돼가지고 다들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카톡이 이렇게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특히 24시간 거래소가 돌아가는 가상화폐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입출금을 하려면 카카오페이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을 대신해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해드렸습니다. 카카오는 오류 사실을 트위터 계정으로만 알렸습니다. 카카오톡 앱의 공지사항은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 것만 문제인가 싶어 이유도 모르고 앱을 삭제했다 다시 깐 이용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라 손해배상 의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료 서비스일까? 카카오는 엄청난 수의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쇼핑, 동영상, 금융, 택시와 대리운전 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문제는 카카오톡을 대신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게 독점을 초래하고 그러면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경쟁 제품으로 갈아탈 수가 없게 되는 구조인 거죠.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석 달 동안에만 매출 1조 2,500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제 마약 거래에도 비대면이 대세인가 봅니다. 빈 방에 마약을 종류별로 비치해 두고 믿을 만한 구매자가 직접 가져가도록 한 건데요. 국내 마약 유통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조직의 신종 수법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자 경찰이 이 승용차를 둘러쌉니다. 차 안에서 끌려 나온 남성, 마약 판매 조직의 일당입니다. 먼저 차에서 내렸던 마약 구매자도 이내 경찰에 잡혀 끌려옵니다. 텔레그램 마약 거래를 추적하던 경찰이 마약 밀매 현장을 덮친 겁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유통한 조직으로 경찰은 국내 총책 30대 A씨 등 16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 22억 원 상당의 마약도 압수했습니다.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마약인데요. 국내 밀반입의 30% 정도를 이 조직에서 관리했고요. 이번에 이 조직을 와해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해왔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구매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의 종류와 가격을 정한 뒤 공공 화장실 변기나 소화전 등 거래 장소를 수시로 바꾸며 판매해왔습니다. 뭐가 붙어 있는데 잠깐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떼어봐. 맞아. 특히 신뢰가 쌓인 구매자를 대상으로는 무인 거래방을 운영하는 새로운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 방을 빌려 마약을 종류별로 비치해두고 전국에서 찾아온 이른바 VIP 구매자들에게 비대면으로 현금 거래한 겁니다. 수요자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그 마약에 접할 수 있게끔 만든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해외 공급책을 현지에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남자 상사가 동료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면서 이런 애랑 사귀고 싶냐라고 말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배에게 여자 팀장이 이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위가 전국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의식 수준을 조사했는데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류회사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는 회사에 퍼진 거짓 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적절한 단계여서 제가 승진이 빨랐고 내부에서는 못해도 한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로 피해를 입은 건 자신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A씨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회사 내에서 젊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처럼 성희롱이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걸로 여기는 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10,000명을 상대로 이 같은 잘못된 성희롱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이 성희롱으로 오해된다는 등 잘못된 인식에 대해 의견을 물어 6점 척도로 점수화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10대와 60대가 3점 이상으로 성희롱에 대해 편견이 가장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범죄라던가 그런 거사를 보면 좀 인식이 약한 것 같기도 해요. 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편하게 탔었는데 타기가 좀 겁이 날 경우도 있거든요. 성별 고정관념 정도도 남녀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옷차림, 화장 등 외모에 신경 써야 한다. 여자들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동등한 권리만 주장한다는 질문 등에 남성이 더 그렇다고 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자 따르는 술이 더 사람이 따르는 게 뭐 누가 더 맛있고 이게 뭐가 있어요. 성희롱의 원인에 대해서도 남성은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 상대방을 성적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반면 여성은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낮은 처벌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나이 많은 남성 상급자와 20, 30대 여성 하급자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차로 갈등을 겪기 쉬운 상황이라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